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마이크 꽂았나? 좀 소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예.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먼저 진행했습니다. 예. 그럼 마이크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괜찮은가요? 예, 묻혀 있는데. 그냥 진행합시다. 예. 예,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어차피 밴드용이니까.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어저께까지는, 그죠? 어제까지는 나름 장이 괜찮았죠. 이런 어떤 개별 종목 장세 어떤 느낌도 나고, 순환매도 돌고,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그죠? 나름 어떤 수익도 그냥 적당히 괜찮게 흐름을 잘 타고 있었어요. 저도 나름 한 10월 말, 요 정도까지는 지금 같은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진행되기를 바랬고, 또 초장에는 그죠? 한 저번 주까지는 또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흐름을 잘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죠? 갑자기 또 유가가 말썽을 지기죠. 근데 항상 그래요. 주식이란 게요. 어떤 악재 없는 날 없었고, 또 호재 없는 날 없었고, 항상 시장이 만들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없이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현실은 안 그렇죠. 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떤 유가 이 움직임이 지금 장을 약간 흔들어 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금리, 그죠? 고금리를 유지한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거진 9분 능선을 넘어왔는데 갑자기 유가가, 그죠?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서, 근데 그동안은 조금씩 상승을 탔지만, 왜 어제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요. 그 전에 어떤 사우디와 어떤 러시아 이런 식으로, 얘는 오펙 어떤 연합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감산이란 거를 쭉 정해놨거든요. 감산이란 걸 쭉 하고 올 10월 달까지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들이 올 10월 달까지 감산을 하고 이후에는 안 할 것이다, 이래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또 그죠? 중국이 계속 어떤 리오프닝 해도 침체를 걷고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어떤 중국은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요원하다. 그래 되면 그 거대한 중국이 원유 소비를, 그죠? 안 하니까. 그래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동안 전쟁을 한다고 러시아는, 그죠? 기름을 엄청 싼 값에 많이 팔아치웠어요. 근데 그 싼 가격에 대부분 사간 데가 인도,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도, 중국, 인구로 따져보면 전 세계 넘버 원, 투가 불법이든 어쨌든 러시아에서 파는 거를 저렴한 가격에 엄청나게 많이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래저래 괜찮지 않을까, 이래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빈살만이, 그죠? 싫다고. 감사한 내 맘이지 나는 2달 더 연장할 거야, 그런 식으로 갑자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유가가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 유가가요, 실제 보면 어떤 경제 논리가 아니죠. 수요 공급 어떤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앞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줄인다는 것은 뭐죠? 그냥 정치 논리죠. 익히, 그죠? 빈살만과 또 바이든은 앙숙 관계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앙숙 관계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죠? 과거의 이력이 있죠.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게 또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안 좋아하니까 그죠? 지원 사격,
지원 사격 해주는 게 아닌가. 9월 달부터는 미국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대선 전국이거든요. 아마 각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뭔가를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바로 이 태클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만일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다시 탁 치고 올라간다 되면 가장 힘들고 불리한 게 누굽니까? 바이든이겠죠. 트럼프는 그 전부터 공약을 했죠. 공약이라기보다는 소신 발언, 이 정도로 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주일 만에 끝낸다. 어떻게? 지원 안 해주면 되지.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이 싸우는데 왜 미국이 나서냐. 알아서 하게 놔둬, 그냥. 이런 어떤 발언을 계속 하죠. 그래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한량할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세도 좀 약간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향도 있고, 결국은 사우디, 러시아가 바이든을 흔들고 있다. 이래 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번에 흔드는 목적은 뭐죠? 결국 바이든이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이 타겟이면 시간이, 그죠? 오랜 시간이 선거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어떤 얘네들이 감산을 하면 또 미국은 가만히 안 있죠. 반격의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래 보면 사우디라는 것도, 그죠? 사우디의 어떤 중동의 맹주라 해야 되나? 이쪽에도 보면, 그죠? 이슬람의 어떤 지배를 받지만은, 마호메트의 아들과 마호메트의 어떤 직계, 제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와, 또 사우디하고 적대시하는, 아니면 서로 호랑이 사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순위파, 시아파 둘이서 또 대립 관계에 있단 말이죠.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손잡고 바이든을 흔들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우디의 가장 또 앙숙인 이란을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란은 그동안 그죠? 어떤 동결되고 자기네들이 뭔가 하지를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마음껏 또 그동안 울분 이런 걸 막 한반에 어떤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한때는 총뿌리를 들고 치고받고 싸웠던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맺듯이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사우디 러시아가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산 정책으로 계속 가버린다 하면,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족쇄를 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란을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사우디가 감산하는데 이란에서는 그래 너희들 감산해라. 우리는 대바겐 세일, 그동안 못 팔아먹은 거 지금 다 팔아먹을래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죠? 석유라 하죠. 석유를 보면 어떤 서부 텍사스, 또 북해산 브렌트, 그 다음에 두바이 이렇게 쭉 세 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90불에서 까딱까딱 해요. 그리고 어떤 서부 텍사스 이쪽 중진유는 한 86불, 그 다음에 두바이유는 한 89불,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거나 한 90불을 자꾸 터치를 한다는 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감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소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또 변수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변수, 정치적인 변수. 미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나라도 실제 보면 산유국이거든요. 그러면 또 바이든이 여차하면 또 어떤 세일 가스, 세일 오일 이거를 또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략 비축유 이런 것도 방출한다 해서 시장을 짓누를 수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보통 어떤 일반적인 어떤 원유는 생산 마진이 한 25불 정도 돼요. 어떤 딱 번전되는 지점이.
그런데 어떤 셀 오일 같은 이런 것들은 한 60불, 65불 여선이란 말이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셀 오일 같은 경우는 65불 이상으로 형성됐을 때 이게 돈이 남으니까 본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딜레마로 빠져 있던 게, 바이든은 뭐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딱 정해져 있죠. 자기의 어떤 멘토는 엘고어다. 엘고어는 환경운동가. 그죠? 지구 환경을 지킨다. 그러면 바이든은 그 개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정체성, 주체성을 계속 주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그죠?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셀 오일, 셀 가스를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당장 선거 국면이야. 선거 국면이다 싶으면 더 이상 안 되겠다, 급박하다 싶으면 그거를 허용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사우디 러시아가 감산 정책으로 간다 해도 충분히 이거를 제재하고 막을 수 있는 뭔가 카드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지는 않다, 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원유가 문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식이 쭉 잘 흘러가다가 흐름을 타다가 갑자기 뭔가 돌발 변수가 탁 생겼어요. 그럴 때는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쉼표. 그죠? 쉬지도 않고 끝없이 달리면 그냥 죽어요. 주식도 똑같아요. 계속 끝없이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지쳐요. 지금같이요, 그동안 장의 흐름하고 상관없는 예상 못한 악재가 하나 팍 터져 나올 때는요, 그냥 모든 걸 스톱하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가진 거를 막 손질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사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딱 그 상태에서 멈춰가지고 갖고 있는 종목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현금 비중 일정하게 유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 이것만 잘해도 살아남는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장이 조금 좋으면요, 더 못 산 걸 아쉬워하죠. 더 높게 못 팔은 걸 아쉬워하고. 그죠? 뭐 팔고 나니까 상가 같다. 대동 팔고 나니까 상가 같다. 나는 10% 먹었는데 아쉽다. 그죠? 뭐 길게 먹었으면 50%, 60%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쉬워하죠. 그러면서 돈도 계좌에 남아 있었는데 몰빵할 걸 아쉬워해요. 근데 딱 하루 지나서 오늘 딱 되면 공포를 느껴요. 이제 공포를 느끼고 불안해요. 갖고 있는 주식을 오히려 걱정해요.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불안한데.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바뀌는 게 이 주식 바닥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대응을 못 해요. 무조건 손실, 그죠?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려면, 그죠? 항상 정해진 룰대로 그 루틴을 쭉 지켜 나가야 돼요. 사람이요, 내가 계속, 그죠? 내가 뭔가를 배웠다, 익혔다, 안다. 그런 개념하고요. 실천이라는 걸 한 수 있다, 없다 개념은요, 극과 극을 달려요. 완전 천지 차이라는 거죠. 알면 뭐예요? 실천을 못하면 끝인데요. 근데 말처럼 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종목은, 그죠? 가끔가다 뭐 어떤 종목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러죠. 편안하게, 불안하지 않게 집안 종반으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당 관리가 되죠. 평당 관리가 되고, 아니면 분할 매수. 자기 어떤 굳이 나는 차트고 뭐고 볼 줄 몰라요 하면 최초 바닥 밑에 지하가 있잖아요. 한 요 정도면 바닥이다 생각하고 샀는데 찔끔찔끔 떨어져가 한 5%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추매. 아니면 지금 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요란하니까 한 10% 정도 변동폭을 걷고 한 10% 빠지면 추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최초에 매수하고 10%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추매를 했어. 그러면, 그죠? 다음날 5%만 올라도 번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VI 가면 내가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분할 매수를 못하면 어때요? 한 방에 다 사버리면. VI가 가도 저 이제 본전인데요. 근데 못 팔고 있으니까
VI 갔다가 쭉 빠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걸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하고 하는 거는 연습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요. 끝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 역시도 똑같아요. 저도 한 10년, 20년 전부터 어떤 그 시기에는요, 분산 투자, 이런 거 없어요. 인생은 한 방이지 뭐. 신용 미수, 그냥 한 방 다 찍고, 그죠?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투기적으로. 고치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못해서 깡통 찼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오늘 장만 보면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환율 자체는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오전엔 장 시작은요. 장 시작은 그렇게 어떤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나쁜 편은 아닌데 장이 갑자기 이래 조금씩 얼어붙은 거는 외인들이 선물을 막 팔기 시작했어요. 선물을 계속 팔기 시작하니까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면서 주주주주 떨어지고 장이 약간 얼어붙는 분위기로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요. 많이 줄여놨다는 거는 그나마 조금 안전하다.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다. 약간 위협 정도다.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일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뒀다는 거죠. 결국 오늘 장을 흔들어 놓은 거는 결국 기관이에요, 기관. 요즘 기관은 기관이 아니죠. 그죠? 말만 기관이지. 개인보다 못해요. 얘네들, 오늘 코스피에서 그죠? 한 3천억 내다 팔았어요. 그 돈을 개인들이 다 받아낸 거죠. 결국은 오늘 개인들이 다 팔아치우고, 기관이 팔고 개인들이 그거를 받았다. 이래 보시면 되고, 외인들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코스피에 한 600억, 그 다음에 코스닥에 한 100몇십억, 이 정도 팔았으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단지 선물을 매도하다가 막판에 돌려놨다. 이거는 내일 장에 대한 어떤 희망, 괜찮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장이라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최악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항상. 최악의 상황만 안 부딪히면 되는데, 이 유가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죠? 물가, 인플레이션. 또 여기서 금리가 스톱이 아니고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연결 안 되면, 90불 아래에서만 놀면 괜찮다. 이래 보는 거죠. 빈살만이 이야기하는 거는 있죠. 나는 감산을 할래. 그리고 나는 유가가 80불 이상에서 노는 걸 원해. 왜? 나는 돈이 필요해. 네 돈 많은데 왜? 네옴시티 지으려면 한 600조가 필요해. 그래서 유가가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아. 그래 80불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또 감산할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죠? 그것도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이래 과거 어떤 이슈를 따져보면요. 오펙에서 감산을 빌미를 삼아서 유가를 자꾸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리면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생겨요. 어떻게? 대체 에너지 이쪽으로요.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 어떤 국가에서 밀어붙여버려요. 아이고 저 기름 골치 아프다. 야 에너지 자주 독립. 러시아한테도 시급하고 또 사우디까지 설치되고, 그럼 어떡해요? 원전에다가 엄청난 돈을 올인시켜버리는 거죠. 러시아가 그렇게 만든 빌미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원전으로 보면요, 제일 발빠르게 지금 빨리 짓고 있는 데가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 이번에 말은 우방이지만 러시아가 하는 행태를 보고, 이게 에너지가 심각한 문제를 줄 수도 있구나 느끼고, 지금 원전을 한 14기 정도 급속도로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많은 국가들도 이제는 깨우치는 거죠. 원전, 에너지, 독립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석유 수요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어떤 원전 있죠, 원전.
원전을 청정 에너지라고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 유럽 입장에서는 원전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독일이 내가 제일 앞장서서 할 테니까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래서 원전 폐기 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원전을 청정 에너지를 인정을 해주면 모순이 되죠. 그래서 원전은 인정을 안 해줬다. 탈탄소의 원전은 제외다. 이래 흘러갔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요, 그 빈살만이 그 어떤 감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래 설치면 어찌 보면 또 다른 원전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끝없이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처럼 계속 변한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이런 테마가 생기고 내일 보면 또 다른 테마가 생기고 계속 변하죠. 오늘 똥주가 내일 급등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힘들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패닉에 빠지면 내일 아무것도 대응을 못해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멘탈, 그죠? 멘탈 관리가 최우선이다. 이래 보는 거죠. 오늘 그죠? 오늘 그 보면 어떤 그 CU 박스 그거 한번 뭐 해보자 그랬는데 그 장이 좀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거 바닥인데도 그래도 또 빠지죠. 그게 이게 주식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요 약간 관심 있게 볼만한 게 내일 있죠. 그 솔트럭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을 낼 그 시범을 보이는 그런 날이거든요. 오픈하는 날이죠. 그 앞전에 그 네이버 클로버 박스 뭐 네이버 그 클로버 X 이거 얘는 그 시연을 할 때 되게 버벅댔어요. 버벅대고 뭐야 이거 약간 이런 평.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쭉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솔트럭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솔트럭스의 장점은 데이터댐이다. 아무도 갖지 못한 데이터댐. 이 데이터댐의 위력.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어찌 보면 그죠 챗GPT의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봐야죠. 그런데 만일 그 네이버보다 더 좋다. 이런 조그만한 중소기업에서 네이버보다 더 나은 뭔가를 만들어냈다. 만약 이래 되면 판도가 달라져요. 시장은요, 또 순식간에 인공지능 테마로 막 가버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괜찮은 인공지능 한두 개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흘러갈 것이고. 근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비싸죠. 인공지능 주식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한번 테마가 거론된 주식들은 다 비싸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종목은 미래 영역이거든요. 지금은 수입이 없어요. 계속 투자만 하는 거죠. 투자만 하고 수입은 별로 없고 하니까 재무구조가 대부분 나빠요. 인공지능 회사들의 특징이. 그래서 뭔가를 쉽게 손대기는 좀 버거워요. 다 시총이 높으니까. 근데 CU박스 같은 경우는 그거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종목 중에 시총 1000억짜리는 아마 얘밖에 없다. 저는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바닥이니까 놔두보면 또 의외로요. 완전 초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코난, 그죠? 코난 테크놀로지 경험했죠. 2만원대에서 헤매다가 상장하고 2만원대에서 별별 주주주 헤매다가 한번 인공지능 해가 바람 타니까 순식간에 막 10만원 가버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물론 이런 종목은 많이 사면 안 돼요. 아무리 바닥이라 해도 더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뭐 적당히 한번 툭 던져놔 보는 거죠. 던져놔 보고 급등을 노리는 거예요. 품절주들이 대부분 다 그래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품절주는 한 2, 3% 조금 떨어졌다 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바람 한번 타면요. 순식간에, 그죠? 순식간에 막 급등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몇 종목 경험했잖아요.
뭐 오늘 상한가고 다음날 VI로 출발해버리면 순식간에 50%. 그죠? 그게 어떤 품절주,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여전히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추세가 맞다.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는 저는 좀 약간 그래 생각을 하니까 그쪽 부분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오늘은 유가가 장을 흔들어 놨지만요. 결국 내일은 또 내일 봐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건 아니다. 뭐 이래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일 또 이 상황을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고유가 시대, 90불이 넘어가는 시대를 대비해서 또 안전하게 보험 삼아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종목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사야 그죠? 수익이 난다 그랬잖아요. 어쨌거나 고유가가 지금 오늘 장을 흔들어 놨으면 아이고 막 짜증나 주식 보기 싫어 이러면 아무것도 없죠.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유가가 오늘 장을 흔들어 놨으니까 고유가를 대비하는 거죠. 고유가를 대비해서 고유가 때 시세를 내는 종목을 또 찾아야죠. 찾고 그 종목을 또 편입시켜서 다른 종목 빠질 때 얘가 올라주면 어느 정도 약간 그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식쟁이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 오늘의 시향 마무리하고 고유가 관련된 종목 또 이래 한번 팀원들끼리 응원해서 찾아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